근데 반드시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때 이제 저는 호텔 기능을 전공하고 여러분 이제 뒤에 바로 보겠지만 전 세계 1위의 다국적 호텔 기업은 대체 몇 개나 호텔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지금 전 세계 1위인데요. 8,0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신라, 롯데, 조선, 우리나라 롯데 호텔이 한 50개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롯데시티라든지 L7이라든지 제주 롯데. 그러니까 단위가 몇백 개 단위가 아니라 몇천 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 호텔은 아코르라고 부르고 세계 6위의 다국적 호텔 기업이고 5,600개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국적 호텔 기업에서 제가 지금 23년 차 지금 계속 저 지금 근무하다 왔으니까 이게 유니폼이거든요. 근무하다 왔으니까 따끈따끈한 호텔 이야기와 또 제가 소믈리에 출신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 또 전 세계 미식신 뭐 이런 것들, 또 제가 소믈리에니까 와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 20분 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 알차게 한번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를 왜 이렇게 국가대표 소믈리에라고 할까요? 여러분 놀랍게 유럽은 와인을 그들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그리스, 로마 때부터 마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류 최초의 서사시를 썼던 호메로스의 기원전 8세기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이 와인을 마셔요. 다시 인류 최초의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주인공이 와인을 마신다고요. 즉 그들은 거의 3,000년 가까이 와인을 음용했습니다. 와인이라는 음료는 단순히 알코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 심지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들의 많은 것들을 생활 문화를 차지하는 종교, 특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독교. 정확히 로마는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와인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럽 문화의 근간을 그리스 로마가 이뤘고 그 그리스 로마 이후에 와인은 뗄래야 뗄 수 없었고 1760년대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를 식민지화했을 때 그들의 종교와 포도나무와 와인은 역시 또 미국과 호주와 칠레와 아르헨티나로 다 퍼져나갑니다. 왜요? 그들을 식민지화했을 때 어느 정도는 싸워서 어느 정도 죽였지만 다 죽일 수 없었거든요. 그들을 우리의 문화권으로 흡수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와인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다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굉장히 빠르게 장착되게 되었고 1969년도에 제1회 세계 소믈리에 대회가 유럽에서 열렸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는 올림픽 직전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올림픽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가져온 변화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1987년도부터 법적으로 와인 수입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3년부터 호텔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와인이라는 키워드가 와닿기 시작한 것은 제가 짐작컨대 한 2000년 이후인 것 같아요. 다시 법적으로는 1987년도부터 와인 수입 자유화가 됐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와인이라는 키워드가 오기 시작한 건 한 2000년 이후인 것 같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약 25년 됐죠. 이제 우리나라 와인 마켓 시장은 1년에 한 1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이 성장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2005년도 호텔 생활하고 2년 만에 비즈니스 카드에 제이트 메리어트 서울이 지금 어디냐면 여러분 신세계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붙어있죠. 오너가 지금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초로 그 비즈니스 카드에 소믈리에라는 타이틀을 제가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희 총집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와인상이 커지니까 야, 이 호텔에서 와인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야? 제 영어 이름 루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총집이랑 30분 인터뷰하고 또 내일부터 당장 소믈리에 해. 그래서 제가 2005년 10월부터 소믈리에를 해서 2008년도에 대회 우승을 하고 이제 보시면 요게 신기하죠 여러분? 2008년도에 왜 이름이 왕중왕일까요? 그러니까 내년도 우승자는 나왔는데 세계대회는 또 올림픽처럼 3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근데 3년에 한 번 할 때 한 명만 가야 되잖아요. 국가대표로. 그래서 제가 이 선발전에서 제가 3회 우승했고 이분이 1회 우승자고 이분이 2회 우승자고 제가 3회 우승자 때 그해 겨울에 있었던 왕중왕전 이 사진에서
제가 이제 조금 운이 더 따라서 국가대표가 돼서 2010년도에 칠레에서 열렸던 제17회 세계 소믈리에 대회에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동아일보 굉장히 크게 기사를 썼죠. 이분 제가 세계대회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세계대회 우승자입니다. 여러분 와인 쪽으로는 끝판왕을 저희가 두 개를 꼽는데요. 그 끝판왕의 두 개가 뭐냐면 약자로 MW 마스터 오브 와인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죠. 와인 마스터. 근데 마스터 오브 와인은 약간 티어리 이론 쪽으로 마스터인 거고요. MS 마스터 오브 소믈리에 말 그대로 소믈리에 마스터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 딱 3명 있는 MS와 MW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 3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2010년도에 세계대회 우승자입니다. 제라드 마셋이라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토픽을 좀 가져왔습니다. 토픽이 좀 많죠? 왜 많냐면 대표님께서 회장님께서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이왕에 가는 거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디서도 못 듣는 내용들을 좀 다 전달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 오늘 이렇게 5가지의 토픽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픽은 다국적 호텔 기업.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미쉐린 레스토랑에 대해서. 세 번째는 여러분 놀랍게 이 자료들을 보시면 오늘 굉장히 센세이션한 자료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 뉴욕에서 여러분 뉴욕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셰프들이 얼마나 약진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야, 뉴욕에서 요즘 한식이 뜨고 있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뉴욕에 원스타 이상 레스토랑이 74개 있거든요. 벌써 15%가 한식당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핫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파인다이닝 뉴욕에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왔으니까 제가 소믈리에 하다 보니까 맨날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소믈리에님 와인 좀 추천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와인이 3만 종입니다. 제가 그 중에 뭐 특정한 와인 제가 추천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이 와인 스펙테이터는 뭐냐면 1978년 우리나라 올림픽 하는 해부터 매년 12월에 세계 100대 와인을 선정하는 미국 잡지입니다. 전 세계 와인 잡지 중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와인 잡지예요. 와인의 이름이 와인 스펙테이터입니다. 매년 12월에 100대 와인을 선정해요. 놀랍게 그 100대 와인 선정의 시작은 2만 종부터 시작해요. 그러니 이 100대 와인에 들어간 와인, 오늘은 1등 와인만 좀 리뷰해 드릴 거거든요. 요 자료만 갖고 계시면 어디 와인샵 가서 여기 1등한 와인이 있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한두 개 와인을 추천하는 것보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픽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전 세계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하진 않았지만 큰 변동이 없어서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1위서부터 10위까지의 다국적 호텔 기업의 현황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브랜드 뭐 힐튼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그죠? 네, 힐튼이 3위 정도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호텔 비즈니스는 미국을 베이스로 다국적 호텔 기업이 되다가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한 중국 기업들이 몇 개 보이고 드디어 인도가 그죠? 작년에 지금 인도가 영국을 제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GDP가 지금 인도가 세계 경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인구는 이제 작년에 벌써 중국을 제꼈죠. 전 세계 인구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죠. 예.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메리어트가 1위다. 한번 볼까요? 이 내용들은 뭐 여러분 다 구글링 하시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디테일한 내용들은 보지 않겠지만 이렇게 메리어트가 총 한 31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보세요. 지금 8,194가지가 2023년이니까 지금 한 8,300개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12월까지 8,000 수백 한도에 들어요. 전 세계 160개국의 임직원 60만 명. 임직원 60만 명. 네,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렇게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인데 인수합병 끝났습니다. 여러분 항공사 선택하실 때 마일리지가 있냐 없냐가 어마어마하시죠? 똑같습니다. 호텔도 메리어트 지금 마일리지 이름이 메리어트 본보이에요. 저희 아코르는 올입니다. 로얄티 이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죠? 예를 들어 1년에 30박 이상 가면 실버 게스트, 50박 이상 쓰면 골드 게스트, 75박 이상이면 플래티넘 게스트. 즉
충성 고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메리어트는 야 혹시 익스피디아닷컴이나 부킹닷컴 이런 걸 저희가 OTA라고 하거든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야 OTA에서 우리 메리어트닷컴보다 더 싼 방 있잖아. 캡처해서 갖고 와. 내가 리펀드 해줄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충성 고객한테는 최저가로 준다. 그런데 우리가 최저가로 준 것보다 어떤 사이트에서 더 싼 거 있어? 캡처해서 갖고 와. 내가 리펀드 해줄게. 여러분 메리어트 본보이 계정 가진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억 8천만 명. 남북한 인구가 8천만 명인데,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해요? 메리어트는 맞짱을 뜹니다. 누구한테 맞짱을 떠요? 부킹닷컴, 익스피디아닷컴. 야, 필요 없어, 니네. 니네한테, 왜냐면 여러분, OTA는 앉아서 돈 버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로컬 OTA들. 그거 통해 들어오는 순간 대표님한테는 뭐 15,000원에서 2만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냥 수수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얏트가 10위권 안에 못 들어왔죠. 사실 하얏트가 스타우드를 인수하면서 10위권 안에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메리어트가 2016년도에 그 스타우드를 인수하면서 1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메리어트는 1위에 그걸 톡톡이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메리어트 프로퍼티가 몇 개나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33개나 있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떤 브랜드인지. 그 다음에 진짜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중국 로컬 브랜드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지금 경제 성장을 20년 동안 성장했으면 중국 내의 다국 그 호텔 개수가 세계 2위일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3위는 뭐죠? 호텔의 왕이라고 불렸던 힐튼. 사실 메리어트가 스타우드를 인수하기 전까지 부동의 1위는 힐튼이었습니다. 지금 한 7,000개 갖고 있죠. 지금은 힐튼의 창업주의 이름을 따서 여의도 IFC 몰에 뭐가 있죠? 힐튼의 창업주 이름이 콘라드 힐튼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의 이병철 원장님 호언과 아산 정주영 회장님의 호를 써가지고 많은 재단이 있는 것처럼 미국 브랜드들도 여러분 JW 메리어트의 이름이 1927년도 워싱턴 DC에서 메리어트를 창업했던 존 윌리엄 메리어트의 약자입니다. JW 메리어트가. 지금 우리나라에 JW 메리어트가 3개 있습니다. 2000년에 오픈한 신세계백화점의 JW 메리어트랑 동대문에 2014년에 오픈한 동대문 바로 맞은편에 있죠. 2014년. 그 다음에 재작년에 오픈한 서귀포의 JW가 하나 더 오픈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메리어트는 우리나라에 한 33개 정도가 있고 인터컨티넨탈 어디죠? 삼성동에 가시면 그죠? 삼성동에 가시면 88년도 우리 올림픽 때 오픈했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이 있었는데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이 없어졌어요? 처음 듣는 얘기시죠? 올해 9월에 다시 오픈한다. 웨스틴으로 브랜드 바꿨어요. 메리어트 브랜드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시너지가 안 난다고 그랜드 인터는 그대로 있고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은 올해 9월에 메리어트 브랜드인 웨스틴을 달고 지금 클로즈에 있고 리모델링을 한참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윈다브루 제약공간 아코르가 세계 6위 정도. 네. 그다음 H월드 초이스 이런 건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좀 여러분들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호텔의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국적 호텔들을 운영하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좀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 돈 많은 분들은 여기 갑니다. 하룻밤 40만원 이상 럭셔리 브랜드 메리어트는 총 6개를 갖고 있어요. 에이시언, 리츠칼튼 옛날에 전원산업이 갖고 있었죠. 여러분들 요즘에 서울이 재개발이 이제 아마 한창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밀레니엄 힐튼 대우가 갖고 있는 밀레니엄 서울역 앞에 거기 지금 1조의 24산업용이 샀거든요. 2년 전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리츠칼튼이 아마 2031년 오픈 예정으로 프로젝트 이름이 이와타 프로젝트입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엄 힐튼 옆에 오피스 2동까지 해서 오피스와 호텔을 같이 있는 쪽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어요. 리츠칼튼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거 럭셔리 컬렉션 어디 있죠? 여러분 많이 하시는 브랜드 옛날 역삼동에 없어졌죠? 르네상스 호텔. 네, 삼부토건 말 많은 삼부토건이란 삼부토건이 오너였죠. 거기는 1조의 24산업용이 팔았죠. 그리고 24산업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센터필드라는 2동을 올려서 하나는 오피스, 거기 지금 오피스 장사가 완전 잘 되죠. 그 옆에는 신세계그룹 재계 11위의 정영진 회장이 본인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특허를 조선 팰리스 호텔. 근데 조선 팰리스만 달았더니 레저베이션망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걸 저희가 소프트 브랜드라고 합니다.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조선 팰리스 요거 달았죠.
또 이름이 길어요. 조선 팰리스 럭셔리 컬렉션. 처음 듣는 얘기시죠? 오픈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랑 같은 해 오픈했으니까 2021년 5월 25일에 오픈했어요. 저희가 9월 30일에 오픈했어요. 예. 그 다음에 샌리지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뉴욕을 대표한 W 호텔이 옛날에 있었죠. 어디 있었냐면 워커힐 호텔 옆에 아시아 최초의 W 호텔인데 워커힐은 SK가 더 이상 체인 호텔을 하지 않고 본인들의 그냥 이름. 그래서 그랜드 워커힐, 비스타 워커힐 두 개가 붙어있죠. 예, W가 없어졌죠. 제이제 메리엇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메리어트든 아코르든 힐튼이든 통상 이렇게 3개의 세그멘테이션으로 호텔 비즈니스를 나누는구나. 그럼 프리미엄 가격은 미들이에요. 여기가 40만 원 이상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기는 한 2, 30만 원.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브랜드 쉐라톤, 그죠? 송도에도 있고 서래반은 없어졌습니다. 네, 정리했어요. 코로나 때 못 버티고. 요거 루메리아 명동에 오픈했습니다. 다시. 웨스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곧 코엑센터가 이걸로 바뀝니다. 이건 여러분 조선호텔이 웨스틴 브랜드. 많이 익숙하시죠? 여기 보시면 르네상스 있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여기 셀렉트라고 하거나 혹은 다른 말로 이코노미라고 해요. 한 20만 원 언더 정도? 여러분 요 브랜드 되게 많습니다. 코트야드. 이 정원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뭐 영등포, 남대문, 수원 요 코트야드가 한 7개 있는 것 같아요. 4포인트도 되게 많죠. 제가 지금 여기서 브리핑 해드리는 건 이런 브랜드들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국적 호텔 기업은 굉장히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끌고 가는구나. 왜? 그때그때 따라서 이용하는 게 다르겠죠. 그런데 내가 메리어트 계정이 있다면, 그죠? 충성도가 높겠죠. 어딜 가나 마일리지가 쌓이니까, 그죠?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이걸 쓰는 거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은퇴하시거나 또 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런 럭셔리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거죠. 요 개념만 좀 알고 계시는데, 요거는 다국적 호텔 기업이 다 비슷비슷하더라. 요게 힐튼 브랜드.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간 게 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가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죠. 뉴욕을 대표하는 콘라드 힐튼 호텔의 창업주의 여의도에 들어와 있고요. 13주년 됐죠. 여의도 IFC몰에. 힐튼이 이제 밀레니엄 힐튼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더블트리가 지금 판교에 3년 전에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죠? 이런 브랜드를 한번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1988년도 올림픽 오픈할 때 삼성 아주 위치가 좋죠. 여기는 여러분 진짜 호텔 비즈니스 하기 너무 좋습니다. 왜? 삼성동에 코엑스랑 연결돼 있잖아요. 코엑스가 뭐 하니까 매일같이 국제정시가 열리지 않습니까? 알아서 고객들이 여기 지금 평균 아크포인트 작년에 거의 90% 육박했습니다. 객실이 거의 600개인데 죄송해요. 호텔 비즈니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담부는 소프트웨어 객실이 563개인데요. 작년 저희 매출이 800억이었고 놀랍게 GOP가 거의 30%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한 60억 더 한 860억 하지 않을까? 올해도 GOP 60억 30% 이상은 당연히 넘기지 않을까? 제 건 아니고 KT 거예요. KT 에스테이트라는 KT의 계열사가 기지국들을 계속 호텔을 바꾸고 있거든요. 2016년도 동대문 노호텔 1호죠. 신사기지국 자리에 안다제 신사역에 저희 소파기지국 자리 저희 네 번째가 명동기지국 자리에 르메리안 복식 그리고 5번째 프로젝트가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2호선 구의역에 내리시면 3번 출구에 지금 이스트폴이라는 엄청 큰 컴플렉스몰이 오픈했어요. 지난달 30일 5월 30일 거기 7월 25일날 풀만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아코르. 거기 지금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롯데캐슬 5동, 쿠팡 본사. 여러분 단어본데 여러분 가보시면 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언제 이런 게 생긴 거야? 거기 메가박스부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광진구에 오픈한 컴플렉스몰 중에는 규모가 가장 크지 않을까. 저도 놀랐으니까요. 갔다 와서. 그다음에 이제 윈담이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몸 닦고 있는 아코르. 어쨌든 아코르는 뭐 어디가 베이스다? 프랑스가 베이스다.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호텔은 전 직원이 고객들 인사나 전화 응대할 때 첫 마디가 봉슈 안녕하세요. 왜? 소피텔은 서울 속의 파리를 꿈꾸는 게 이 아코르의 전략을 전 세계 120개의 소피텔이거든요. 당연히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간 라플스가 있고요. 소피텔은 지금 들어와 있죠. 2021년 9월 30일 오픈했습니다. 마니아트리 현대그룹이 갖고 있는 남산의 옛날 타워호텔 자리에 페어몬트 그리고 오픈했습니다.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에 같이. 예, 그 더현대 서울 옆에 저희 오픈하는 해 2021년 2월 24일 날 2021년도에 코로나였지만
버티고 버티다가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3개의 럭셔리 호텔이 서울에서 오픈했거든요. 2021년 여의도의 페어몬트, 5월 25일 날 역삼동의 럭셔리 컬렉션 조선 팰리스, 그리고 저희 지금 위치가 롯데타워 바로 옆에 송파구청 옆이거든요. 호텔에서 다 서초호수가 보여요. 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런 위치는 대체 KT가 아니라 공기업이지. 네, 이거는 공기업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롯데타워 바라보면서 롯데 인프라 다 쓰면서 정말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롯데분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롯데가 다 닦아놓은 길에 저희가 약간 휴가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롯데타워가 맨날 라이트 쇼를 해줘요. 그게 또 저희가 30층 바에 루프 바가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바에서 그만 라이트 쇼가 맨날 보여요. 네, 한번 와보시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국적 호텔 기업 브랜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2위고 지금 여러분 아까 회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제가 느끼는 K컬처는 여러분 핫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호텔 투숙객의 70%가 외국인이에요. 저희 호텔에. 이제 서울은 앞으로 계속 제가 봤을 땐 포지션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030년까지 그 사이 어떤 정책과 또 어떤 많은 것들이 뒤따라야겠지만 그냥 지금 현재 상태. 작년에 1,600만 들어왔는데 올해는 당연히 1,800만, 1,900만까지도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1년에 한 5개월 정도가 지나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실 겁니다. 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럭셔리 위에 또 살짝 럭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 럭셔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퍼 럭셔리 브랜드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처럼 아코르나 메리어트처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브랜드가 3, 40개고 그 브랜드를 3개의 세그멘테이션을 나눴지 않습니까? 럭셔리, 프리미엄, 이코노미. 얘네는 그런 거 없어요. 야, 우리는 4시즈만 할게요. 예, 여러분 지금 4시즌이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 옆에 오너사가 미래에셋이거든요. 2015년에 오픈했으니까 올해 10주년 됐습니다. 그리고 호텔업계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ADR. 뭐의 약자냐면 Average Daily Rate. 니네 객실 몇 개야? 니네 ADR 얼마 나와?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4년에 4시즌 ADR이 대한민국 서울 오픈 이래 어떤 호텔이 80만 원을 넘어간 건 처음입니다. 2024년. 객실 하나 평균이 YTD로 객실 한 320개거든요. 80만 원 이하로 이제 못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한 일 없는 이상, 그죠? 서울시는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포시즌 가서 잘 일이 없는 거죠. 솔직히 결혼하거나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퍼 럭셔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이는 이 브랜드들이 국내에 문을 두드릴 겁니다. 로즈우드는 뭐 확정이에요. 지금 몬드리안 호텔 옆에 파크사이드 유엔사령관 부지에 짓고 있죠. 아마 2027년도에 오픈할 예정이에요. 요거 서울역 북부역세권의 하나 컨소시엄이 만다리 브랜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밀레니얼 팀 자리. 요거 지금 영동대교 남단의 신세계가 프리미엄 호텔 자리에 아마 예정하고 있습니다. 놀랐지 않습니까? 네. 요거 소식만 알고 계셔도 오늘 강의의 절반 이상은 얻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 지금 찾아보시면 기사들로 달려있고 물론 살을 떠서 공사를 시작해야겠지만 어쨌든 호재이고 제가 느끼는 건 한 2030년까지 미니멈 5개에서 한 7개 정도의 이런 어퍼 럭셔리 브랜드들이 서울에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건 저의 뭐 감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어떤 지표상에도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픽을 좀 바꾸겠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일단 여러분 미쉐린 가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미쉐린 가이드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이어 회사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무려 1889년도에 창립해요. 타이어 회사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약간 그럴 때죠. 우리는 굉장히 세국 정책을 빌 때 걔네들은 미쉐린 타이어 만들어가지고 비벤덤이라는 걸 만들어요. 비벤덤 알죠? 그럼 타이어 싸게 팝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눈사람 같은 비싼 애가 타이어 싸게 팝니다 있잖아요. 그게 미쉐린 타이어가 만든 거죠. 비벤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를 4쪽 바꾸러 오면은 대중교통도 없었으니까 타이어 한쪽 바꾼데 1시간 걸렸대요.
그러니까 4쪽 바꿔지니까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셸이 형제였거든요. 미셸 타이어가.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 타이어 바꾸러 오면 심심한데 저렇게 가만히 있는, 야, 뭐라도 좀 주자.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미쉐린가니까 기다리는 그 차 오너한테 무료로 여행 가이드북을 줍니다. 할 거 없으니까 보겠죠? 타이어 바꾸는 동안에? 그럼 갈 때 그걸 줘요, 선물로. 아, 가져가십시오. 예. 어라? 여행 가이드북을 봤더니 자동차를 보고 여행들을 다니네? 그래서 매년 타이어가 10%씩 판매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에 무슨 여행 가이드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나 진보합니다. 동생이랑 형이 대화 나눴겠죠. 야, 이거 들어가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데, 야, 이것도 뭔가 좀 진일보할 게 없냐? 아, 형님,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는 일단, 여러분 딱 프랑스 나라를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이거는 다 생각하시겠죠. 미식의 나라, 프랑스. 그렇죠? 왜요?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국가이고, 위도상 농업이 굉장히 잘 발달하게 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왕 루이 14세가 파리 옆에 바로 밑에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유럽의 권력자들이 전부 다 베르사유에서 만찬을 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789년도 프랑스 대혁명으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처형하죠. 그럼 놀랍게 단두대에 처형됐을 때 그 궁전에는 200명의 셰프가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왕의 음식이라는 200명의 셰프. 왕이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배운 게 요리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파리의 레스토랑 비즈니스가 시작하게 됐죠. 그게 벌써 1800년대 초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드 가이드북,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몰래 암행어사를 보내가지고 레스토랑에 3스타, 2스타, 1스타 별을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년이 100주년이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얘가 마케팅적으로도 확장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당연히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많이 앞서가 있었던 도쿄예요.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2009년. 여러분 도쿄는 뭐 어마어마한 도시지 않습니까? 거의 3,000만을 아우르는 경제권을 하고, 우리나라도 뭐 수도권까지 하면 2,500만이지만 어쨌든 도쿄라는 도시는 뉴욕 다음으로 전 세계 가장 커다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얘가 마케팅적으로 확장할 때 도쿄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 보세요. 3스타의 데피니션 보겠습니다. 매우 3스타 정의가 뭐예요? 요리가 매우 훌륭해요.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을 3스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요. 그럼 저도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탄생이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제가 수석 부회장이고요. 제가 2008년 3회 우승자였고 10회 때부터 계속 국가대표 결선전을 제가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우승자가 20회 우승자입니다. 매년 국가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석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 행사에 초대를 받아갔고요. 이게 어디서 쓰냐면 포시즌 호텔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아시아에서 도쿄 다음에 바로 우리는 아니었고요. 도쿄 다음에 인터내셔널적으로 발달해 있는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교토, 그 다음에 상하이가 요때 5월달에 받아요. 서울은 한 7번째에서 8번째로 아시아에서 미쉐린 별을 받은 미식의 도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첫 해는 이렇게 24개, 즉 3스타 2개, 2스타 3개, 1스타 24개 했습니다. 이걸 매년 발표하고 있어요. 매년 발표한다는 얘기는 어떤 애는 3스타 유지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1스타가 들어오기도 하고. 최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최신 결과는 이제 저희 호텔은 이제 프랑스 호텔이다 보니까 저희 총주방장이 프랑스 총주방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 둘이서 이 친구 한번 데리고서 미카엘이라는 총주방장인데 여러분도 놀랍게 지금 부산시장하고 있는 박주현 시장이 이 미식을 마케팅적으로 걸었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야, 부산도 좀 미식이 좀 달라. 저도 초대받아서 SRT 타고 근무하다가 이 총주방장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부산이 처음으로 서울 다음에 미식의 별을 받은 원스타 3개. 그래서 이제 부산과 서울이 매년 발표되고 올해는
2월 27일 날 송동에 있는 조선호텔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최종 결과입니다. 이게 현재 최종 따끈따끈한 결과예요. 따끈따끈한 결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리스타는 이거 다음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입니다. 이 다음 그냥 모수가 없죠. 이게 이제 최종 결과입니다. 밍글스 강민구 셰프의 스리스타 하나, 투스타 9개, 그 다음에 원스타 27개.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결과고, 부산은 원스타가 3개니까 대한민국의 나라에 원스타 이상의 레스토랑은 총 40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은퇴도 하셨고 그러시겠지만,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음식이 의미하는 바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호텔에서만 23년째 일하고 소믈리에 주시고 양식당 매니저로 한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 한 10만 명 해본 것 같아요. 서비스만 20년 넘게 했으니까. 그럼 양식당에 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 맛있는 걸 먹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내가 한 2시간 동안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서로 간의 가치관이 어떤지, 혹은 이 사람이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량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식사를 한 2시간에서 2시간만 끝내고 맨 마지막에 뭐합니까? 컨트랙트합니다. 계약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디너는 그냥 식구들끼리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엄연히 이 사람이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탈리 판본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하고 오늘 식사를 하면서 삼성전자 역량에 갤럭시 X25하고 여러 가지 설명하고 계약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법인카드 쓰고 한 명당 100만 원이면 어떻고 2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어디서도 경험을 못하는 이 미쉐린 레스토랑들을 가시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식은 단순히 그냥 젊은 애들이 가는 공간이 아니라 의미를 확장하자면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모수가 왜 빠졌냐면, 안성재 셰프 여러분 흑백요리사 작년에 모수가 영업을 안 했어요. 지금 모수가 이태원 쪽에 다시 오픈한 지 한 2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쯤 평가를 할 때 모수가 이제 또 다시 3스타로 돌아올 수 있는지는 또 내년의 결과가 얘기를 하겠죠. 작년에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안성재 셰프 모수.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3스타는 현재 하나가 있다. 이게 지금 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친구 네이버는 7년 전에 이 레스토랑들의 예약 시스템을 다 깔죠. 네이버. 여러분 검색창에 이 레스토랑 치면 바로 예약 버튼 밑에 있죠. 로그인한 상태시면 예약. 이제 예약부터 거셔야 돼요. 노쇼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할 때 예약부터 걸죠. 네. 하루 전날까지 실시간으로는 못 봤죠. 하루 전날까지 예약을 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다 지금 현재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저는 이거 갖고 오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최근의 결과입니다. 74개의 원스, 우리가 좀 많은 거죠. 우리는 37개니까 우리보다 한 2배 많네요. 뉴욕이라는 게 훨씬 더 큰 도시니까. 3스타 5곳에 보세요. 우리나라 한식 있죠? 이게 누구죠? 청담동에. 이 사람 셰프의 이름도 따서 레스토랑이 있어요. 셰프 이름이 임정식이거든요. 그래서 라스네임 성을 떼고 정식당. 지금 청담동에 투스타고 뉴욕의 3스타거든요. 이 친구가 전 세계 요리 3대 요리 학교는 3개를 꼽을 때 이제 당연히 프랑스 파리 꼬롱블루 1800년대 후반에 생겼고요. 1946년도에 생긴 CIA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가 이제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의 찌질한 이런 요리 학교가 있죠. CIA를 졸업하고 뉴욕에 2016년도에 정식장을 넣는데 작년에 드디어 3스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정식 셰프는 별을 5개 갖고 있는 거죠. 청담동에 똑같은,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되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청담동에 정식당 2개, 뉴욕에 3스타를 작년에 유일하게 3스타로 올라간 적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2스타 하나, 1스타 9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2스타라도 어마어마하죠? 이 친구 한 달 반 전에 유퀴즈 나왔어요. 아토믹스라는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부부가. 제가 이제 경희도 흡전이평가를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좀 후배들인지 저도 방송 보고 알았어요. 경희대 조리과라고 부부더라고요. 11년 전에 뉴욕 가가지고 정식당에서 일하다가 한 3년 있다가 자기네 레스토랑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이라는 것도 미쉐린이랑 다른 전 세계를 아우르는 또 하나의 평가 기준입니다. 영국을 베이스로 하는데요. 월드 베스트 50에서 이 아토믹스는
몇위안자십니까? 6위했는데요. 그게 북미와 남미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유퀴즈에 나온 거예요. 유퀴즈 나온 사람이 요즘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원스타 9개. 지금 보세요. 74개 중에 이 한식당도 뭐 재미호파 누가 하든 지금 다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15%라고요. 이거 보잖아요. 정식당 아토믹스. 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핫한 정도가 아닙니다. 뉴욕에 가서 지금 여기 가고 싶잖아요. 2달 전 예약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2달 전에 예약하고 가셔야 돼요. 네. 있는 그대로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가 지금 거의 한 식당이 뉴욕에서 약진하고 있다. 정식당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이고 뉴욕에 있는 모습 정식당. 임정식. 네. 뉴욕과 서울의 임정식 정식당.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토픽을 넘어가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피터 월스라는 사람인데 뉴욕타임즈에서 20년 동안 음식평론을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 사람의 팬네임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20년 동안 매주 음식평론을 쓰는데 여러분 혹시 그 디즈니 만화 중에요 그 생지가 요리하는 라따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되게 히트쳤던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라따뚜이가 그 셰프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요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영화의 엔딩이 아주 무서운 음식평론가에게 음식을 냈는데 그 아주 무서운 음식평론가의 실제 모델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레스토랑이 흥할 수도 있고 쉽게 닫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힘인데요. 이 사람이 썼던 얘기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그 아시죠? 조승현 씨라고 저랑 한번 그 와인 문화 콘서트 하셨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에요. How Korean restaurant remain fine dining in New York. 그러니까 그 피터 월스가 어떻게 한국 레스토랑을 다시 평가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피터 월스가 그냥 한국을 읽고 있습니다. 피터 월스의 얘기입니다. 최고의 음식평론가. 내가 평생 먹어본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액체 중에서 이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맛본 적이 있나 기억할 수 없을 정도다. 여러분 돼지국밥이에요.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국밥. 네. 자 한국 누에그 식당 중에서 가장 완성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6위. 여기 지금 그 유퀴즈 보시면 한 타임에 15명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미음자로 빠 해놓거든요. 한 번에 395불.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50만 원 넘는 거죠. 환율 지금 1,300원. 저녁에 딱 2타임. 여기도 예약은 3개월 전. 그러니까 15명, 16명 모으는 거 거기 그 유퀴즈 보시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와요. 저 여기 하고 오려고 6개월 전부터 겨우 클릭해가지고 겨우 왔어요. 네. 유퀴즈 보시면 나와요. 제 실제 인터뷰 보지. 프랑스 이게 그 피터 월스가 한 얘기입니다. 이런 레스토랑은 이미 스리사로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프랑스의 장조지, 르베르땡, 다니엘 등과 자주 비교될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누가? 피터 월스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뉴욕에 있는 프랭스타인샤인이 의미 있는 그러니까 너무 스리스트만 있고 뭔가 좀 세컨 레스토랑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이게 지금 원스타들이잖아요. 주와 꽃, 오이시미, 나로 같은 훌륭한 한국 레스토랑이 모여서 만든 우아함과 파워가 있는 프렌치 세컨드 티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식을 저는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다이나믹화. 우리나라 문화와 뉴욕의 문화를 접목해서 우리나라 셰프들이 뉴욕에서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게 본인의 음식평론가 입장에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지금 뉴욕타임즈에 쓴 겁니다. 뉴욕에서 LA보다 훨씬 다양하고 짜릿한 한식 기반 레스토랑들이 한식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LA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으니까 그냥 순두부찌개라든지 그런 티피컬한 한식을 먹는다면 뉴욕은 그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혁신적인 것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싸이가 보이지 않는 마리아 춤을 추며 세상을 1년 전 이미 개척장인 정식당은 2000년 강남스타일이 나오기 전에 정식당이 2011년도에 수주했다는 거죠. 저는 김호영 셰프가 그 출신들이 지금 계속 여러 레스토랑들을 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무려 버섯, 푸아그라, 트러플이 들어간 돌솥 비빔밥을 58불에 먹는 것을 캐주얼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뭐야? If your definition of casual includes $58, strong part of price with 뭐니까 우리 여러분 그냥 전주 돌솥 비빔밥이 지금 뉴욕 가요. 단품에 한 7만 원, 8만 원 받는데 거기 지금 머쉬룸이랑 트러플 들어가서 되게 그게 약간
뉴요커들한테 엣지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야, 너 돌솥 먹어봤어? 야, 너 주황 가서 돌솥 먹어봤냐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되게 뿌듯하죠. 그래서 최근 미슐린 가이드 뉴요커를 보면 하시다. 이거 제가 업데이트 하기 전이지만 지금 벌써 14개나 됐다. 네,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한식과잉님이 현대성 정통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기업체가 대안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그냥 극찬을 해준 거죠. 이 피터 월스라는 사람이 이거는 로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일본 레스토랑을 또 얘기해요. 일본은 뭡니까? 크라프트 장인 문화죠. 그들은 딱 눈 감고 봐봐요. 스시 딱 60원, 그죠? 계속 스시만 잡죠. 네, 그게 일본 문화의 특징이죠. 근데 그것도 약간 피터 월스는 그거는 일식에서는 다이나믹함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일본 레스토랑은 일본 레스토랑 대안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은 지금 미식신에서 아시아에서 아마도 도쿄 다음으로 약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와인을 하다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좀 알게 됐는데 영국은 무언가를 평가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떤 자원도 없고 재료도 없다고. 와인도 그들에게 와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와인을 평가하는 걸 가장 발달한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와인 교육기관 중에 런던에 있는 WSET, 그 뭐의 약자냐면 와인 스피릿 에듀케이션 트러스트가 런던의 본원이 있고요. 그게 전 세계 70개국의 가장 와인 교육기관으로는 인정받는 교육기관입니다. 저도 당연히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WSET 어드밴스 서티피케이트를 땄고 전 세계 어디나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음식 레스토랑들도 그 레스토랑 잡지에서 판정했던 우리나라 월드컵 2002년도에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을 매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마케팅적으로 엄청 성공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성공을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흘러서는 세그멘테이션을 더 늘려요. 성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늘리냐면 일단 이걸 M&A로 또 삽니다. 뭘 사냐면 월드 베스트 50 바, 본인들이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 이걸 사요. 그리고 또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서 지역별로 행사들을 더 만들어요. 아시아 탑 50 레스토랑 2013년부터 생겼습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 탑 50 레스토랑.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놀랍게 작년과 올해 농림부와 서울시가 펀딩을 해서 아시아 탑 50 레스토랑을 서울이 2년 연속 호스트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작년 3월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했었고 올해는 3월 25일 날 그랜드 하얏트에서 했어요. 저는 당연히 이런 모든 행사를 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3월 25일 날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두 번 다 갔으니까요. 야, 우리 아시아를 넘나드는 셰프들이 서울을 완전 사랑하는구나.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제 물론 시상식만 갔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6시부터 8시까지 막 리셉션하고 8시부터 50인들부터 발표하는 거. 셰프들 다 와있고. 자, 50등 누구 한 명씩 올라가서 상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아까 밍글스 3스타 했잖아요. 드디어 탑 10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올해 아시아 탑 50에 밍글스가 5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위까지는 다 발표하거든요. 100위까지 안에 우리나라 레스토랑이 10% 10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쿄랑 싱가포르랑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서포팅 해주는 게 뭐냐면 K컬처죠. 여러분 넷플릭스 K드라마의 쿼터별로 탑 10 안에 K드라마가 빠지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거의 세계에서 만열 공연 5개가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예요. 왜 넷플릭스는 지금 전 세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영어권 언어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2위로 많이 보고 있는데 쿼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가장 재밌는 드라마 탑 10을 발표하면 그 중에 미니멈 3개에서 많을 경우엔 5개가 우리나라 드라마라니까요. 그 드라마가 지금 서울이랑 우리나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한 게 제가 이렇게 막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귀빈층 가가지고 막 라운지에서 막 이런저런 대화하고 저한테 그래요. 외국인이. 제가 여기 루카스 맛있는 떡볶이 먹는 데 알려줘요. 떡볶이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드라마에서 떡볶이를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서 그래? 떡볶이 알았어. 내가 일단
공짜로 찍어줄게. 떡볶이 근처 맛있는데. 그리고 저희한테는 별거 아닌 그 그린바틀의 차이니스 그 소주가 이 사람들한테 몇 병씩 사는 거예요. 뭐 굳이 그 싼 거 몇 병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진동하는데 그 소주를 사달라고 그냥. 여러분 이 지금 관절 바뀌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들이 제가 좀 전에 초도에 말씀드렸던 호텔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기조가 여러 것들이 바뀌지만 저의 짐작으로는 대략 2030년까지 한 5개에서 7개 이런 어퍼 럭셔리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아마도 서울의 관광산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여러분 또 얼마 전에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너무 잘 맞췄더라고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뮤지컬상 토니상, 제78회 토니상에 우리나라 작품인 어쩌면 해피엔딩이 최다 부분상 6개 부분상을 했죠. 그리고 작사와 작곡을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토니상. 그 토니상이 어떤 미국의 4대상을 꼽더라고요. 4대상. 에이미상,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2020년에 받았습니다. 그래미상은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1993년도에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아카데미상은 오스카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 2022년에 받았죠. 그래서 이 토니상까지 4개의 상을 다 석권한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이거 지금 대단한 겁니다. 제가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 아니 대체 대한민국 컬처가 어떻길래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이 4개의 상을 전부 다 석권하는 나라가 되냐. 그래서 저는 중앙일보인데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그래서 앞에 있었던 얘기들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와인에 관련된 이야기들. 저한테 수없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와인 추천해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와인 추천해줘? 그 자료 다 드렸으니까 파일로 받으셔도 되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와인 스펙테이터는 매해 100대 와인을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대 와인에 보시는 것처럼 1976년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됐고 그다음 파리의 심판 이건 좀 여러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리의 심판 이게 뭐냐면 1976년도로 갑니다. 1976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여러분 양대 산맥은 매거진은 미국의 와인 스펙테이터와 영국의 디켄터라는 잡지가 있어요. 디켄터. 그 디켄터의 발행이었던 스티븐 스펠리오가 75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와인 산지인 나파밸리를 왔었는데 그때 나파밸리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야 무슨 미국 애들이 와인을 만들어? 야 와인하면 유럽이지?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스티븐 스펠리오가 한 2주 정도 나파밸리 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아니 언제 이렇게 와인의 수준이 높아졌어? 오케이 내가 프랑스 가서 재미난 거 한번 이벤트 한번 해봐야겠다. 그 재미난 이벤트가 파리의 심판이에요. 저지먼트 오브 파리. 이게 영화도 돼 있어요. 영화 너무 재밌어. 와인 미라클이라고 한 10년 전에 개봉도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유명한 와인 평론가들을 불러다가 블라인드 테이스팅 한 거죠. 근데 미디어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그거 하나마다 프랑스 애들이 1등 하겠지 뭘 그래. 그래서 타임즈 기자가 미디어가 딱 하나 와 있어요. 실제 영화에도 나옵니다. 블라인드 해가지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화이트 레드 전부 다 미국 와인 1등을 하죠. 화이트는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어요. 샤또 몬텔리나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은 스택 스트립 캐스크 23라는 레드 와인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야? 화이트 1등도 미국 와인이고 레드 1등도 미국 와인이야? 이런 난리가 났죠. 그게 영화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파리의 심판이라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저희가 뉴월드, 뭐 신세계 지역이라고 하는데 신세계 지역도 얼마든지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인 스펙테이터가 10년 뒤에 10주년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 모토는 Love More, Drink Better였고요. 100대 와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테이스팅 메서드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결론은 야 보십시오. 이 100대 와인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2만 개를 주죠. 제가 지금 다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와인 잡지가 딱 하나 있어요. 와인 리뷰로.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코리아 와인 챌린지를 하거든요. 거긴 제가 심사위원장이죠. 거기서는 이제 한 1000종 정도가 출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그렇게 작다. 와인 스펙테이터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와인 소비 시장 1위입니다. 미국이. 예. 한 3억 명이 넘어 미국의 인구가. 유럽 사람들 와인 이제 그동안 많이 안 먹었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대중화됐기 때문에 전 세계 와인 시장 1위는 미국이라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런 거. 95에서 100점 클래식이고 저희도 똑같거든요. 제가 코리아 와인 챌린지 가면 저희 테이블에 한 5명 소믈리에 있거든요. 5테이블 있습니다. 25명.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요. 오케이. 스타트 그러면 앞에 한 8잔씩 와인 테이스팅 하죠. 그럼 제가 와인 테이스팅. 자, 10분 뒤에 3가지 와인들을 결정하세요. 그럼 이제 1, 4, 5 저는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사회보죠. 자, 소믈리에 어떤 거 베스트? 오케이. 자, 각자 베스트. 그럼 1번은 다 공통적이네. 자, 1번은 결승 올라갑시다. 자, 2번하고 8번이 왜 좋은지 이렇게 막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점수를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선 전날은 각 나라의 베스트 와인도 뽑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인 리뷰 잡지가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것처럼 미국의 와인 스펙터인데 미국의 와인 스펙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야 이게 여러분 작년에 1위 콘차이토로라는 칠레 최고 회사가 만드는 돈멜초. 여러분들 놀랍게 롯데에서 이 돈멜초하고는 최준선 롯데 와인 수입사에서 이제 MD가 소믈리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에 1등하기 2주 전에 롯데백화점에서 이 라벨을 우리나라 그린 화백 중에 가장 비싼 김한규 화백의 우주를 여기다 넣었어요. 여러분 김한규 화백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화백 중에 가장 비싼 100병. 여러분 그런 건 재택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한 병 사두면 한 1년 안에 2배 뛴 거예요. 한 30만 원 하셨으면 왜? 딱 100병 찍었잖아요. 그림을 누가 그랬어요? 김한규. 그럼 최준선 소믈리에가 저한테 이제 제가 선배니까 선배 좀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축하한다. 또 어떻게 알고 운이 좋았습니다. 왜? 걔가 딱 리미티드 그 롯데백화점 VVIP상을 딱 출시하고 2주 뒤에 얘가 1등을 발표했습니다. 돈멜초. 이런 와인들은 지금 돈만 있으면 다 사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 가시면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지아노 보르자노 디 몬탈치노. 여러분 심지어 이 와인 스펙터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1등을 하잖아요. 이게 한 11월, 12월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이 보르자노 디 몬탈치노라는 게 토스카나의 지역 이름이거든요. 이 생산자가 아닌 애들도 그 지역이 다 떠요. 이 얼마나 1등의 의미가 큰지 아시겠죠? 네. 예를 들면 돈멜초가 1등을 했다. 돈멜초가 아닌 칠레 프리미엄 와인도 그 다음 연도에 다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와인 스펙테이터 1등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와인 산업에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보이고 있다. 한번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보르자노 디 몬탈치노 토스카나 지역이요. 이게 좀 이름이 길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앞글자만 따서 BDM이라고 하죠. 네, 토스카나의 가장 몬탈치노 마을에서 나오는 장기 수송이 가능한 프리미엄 와인들의 아르지아노라는 게 생산자 이름입니다. 세 번째, 슈레이가 셀라, 카베르 슈. 이게 여러분 이제 나파밸리의 전형적인 와인들이죠. 나파밸리의 전형적인 와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전 세계 와인의 기준은 공교롭게 제가 아까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그리스, 로마, 지금도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이태리가 빨랐습니다. 왜? 이태리가 지중해로부터 유럽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지 않습니까? 476년도에 멸망하기 전까지. 물론 동로마 제국이 1453년도에 멸망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까지 하면 거의 1000년 넘게 유럽을 통일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럽에 물이 안 좋아서 월급을 줄 때 꼭 와인도 같이 월급을 물 타먹어 주지 말고 같이 좀 그냥 군인들이 힘드니까 뭔가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뭔가 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샐러리하고 와인을 같이 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유럽을 땅덩어리를 넓히면 넓힐수록 포도밭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럽의 포도나무에 전부 다 뿌린 거는 로마가 유럽을 통일하면서 같이 뿌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근대에 들어왔어요. 근대에 들어와서 표현은 프랑스는 이태리랑 스페인과 다르게 중앙 집권 국가를 되게 빠르게 했기 때문에 1935년도에 우리나라로 치면 농림부가 있듯이 프랑스의 농림부가 와인에 대한 법적인 정비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와인에 대한 법적인 정비를 끝냈다는 표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와인의 퀄리티를 정부가 개런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있는 말로 하면 AOC, 원산지 통제 명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8대 산지가 1935년도에 원산지 통제 명칭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이태리랑 스페인
옆에 따라 하려고 보다가 무려 30년이나 됐습니다. 거의 1960년대 중후반에 프랑스가 4개의 등급을 나눴거든요. 밴드 더블, 뭐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4개의 등급을 그대로 모방해서 스페인과 이태리도 1960년대 중후반에 그 등급을 따라가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근대에 들어와서 와인의 종주국은 프랑스더라. 그러니까 프랑스를 기준으로 많은 뉴월드 지역들도 와인을 재배하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프랑스 여기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좀 와인에 대해서 좀 배워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딱 이것만 키워드로 얘기하면 프랑스의 양대 산맥이 뭐냐? 8개 산지 중에 당연히 남서부의 보르도와 옆에 있는 부르고뉴 두 개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보르도 스타일은 어떤 기준이냐면 5가지 품종을 블렌딩합니다. 카베르네 소비뇽, 메르로, 카베르네 프랑, 말백, 푸티베이토. 부르고뉴 100% 피노누아. 네, 두 개의 양대 산맥이에요. 근데 전 세계의 기준은 부르고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피노누아라는 품종은 굉장히 까탈스럽고 서늘해야 되고 쉽게 재배가 어렵습니다. 피노누아가 재배가 한 지역이 전 세계 와인산 중에 그렇게 드물다고요. 미국의 오레곤이나 뉴질랜드 재배하고는 재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 세계 와인의 기준은 뭐다? 보르도. 5가지 품종을 블렌딩하고 그 블렌딩된 와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장기 숙성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소믈리에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도 배운 거 많죠. 예를 들면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밖에서 시중에서 파는 3만원짜리 칠레 와인하고 밖에서 파는 비싼 나파밸리 한 10만원짜리 와인하고 두 가지를 제가 테이스팅하러 이렇게 드립니다. 대표님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죠. 칠레 와인 먹고 10만원짜리 와인을 잘 모르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그럼 보통 저한테 물어보시면 10만원짜리 그 나파밸리 와인 드시는 분 물어보시면 정수님이고 먹는 좋아.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인간의 미각 구조는 삼각형을 봤을 때요. 와인이 느끼는 어떤 팩터들을 보면요. 여기 꼭지점에 알코올이 있고요. 이 꼭지점에 액시디티 산도가 있고요. 이 꼭지점에 혀 양쪽 끝에서 느껴지는 탄닌이 있습니다. 즉 알코올과 산도와 탄닌이 정삼각형을 이뤘을 때 인간이 느끼는 미각은 굿 밸런스. 좋은 와인의 조건은 뭡니까?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목 넘김 이후에 이거 부드러워. 텍스처가 부드러운 것 같아. 균형감이죠. 그럼 칠레 와인이냐? 그럼 저렴한 칠레 와인 있잖아요. 10,000원짜리 언더가 집에서 고기 드실 때 보면 칠레 와인 딱 드시잖아요. 딱 걸려요. 뭐가 걸리죠? 알코올이 튀거나 탄닌이 높죠. 왜? 걔네는 와인을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와인을 300리터 만든 다음에 오크통 숙성을 할 수 없어요. 왜? 오크통 숙성을 하는 순간 비용이 엄청 높거든요. 여러분 오크가 참나무인데 100년 된 참나무 하나 패면 225리터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크통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오크의 느낌이 들려면 스테인리스 통에 와인 만든 다음에 양파망에다가 오크칩 넣어가지고 위에서 넣었다 뺐다. 그럼 오크 자체 느껴지죠? 근데 그게 뭐야? 밸런스가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의 프리미엄 와인들이 어디를 롤모델로 만들었냐면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들. 다만 여기는 카베르네 소비뇽이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동문들께서도 이 나파밸리 와인들 좋아하실 거예요. 왜? 외람되게도 여러분이 8일학번이시니까 아직 우리나라 와인 수입 자유화가 안 될 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창 술 마실 때는 와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입맛을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제가 프랑스 소믈리에가 제가 프랑스 갈 때마다 도와준 소믈리에가 K-팝에 빠져가지고 2년 전에 한국에 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픽업도 해주고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으니까 걔를 데리고 제가 노년도 큰 고깃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 가는 날 너무 좋았대요. K-팝하고 이제 공항에 또 이제 제 차로 이제 데려다 주는데 남자 둘이니까 할 말이 없어. 너 한국에서 인상 깊었던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야? 그랬더니 저한테 야 루카스 나는 있잖아 살면서 있잖아 35이었거든요. 내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생마늘을 미친 듯이 고추장에 찍어서 다 같이 그 노년동 고깃집 좀 큰 고깃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먹는 걸 자기 평생 처음 봤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우리 고깃집 가면 노년동 막 굽지도 않고 생마늘 막 쌈장이 얘 뭐 너무 쇼키한 거예요. 아니 마늘을 저렇게 미친 듯이 다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의 입맛은 굉장히 센 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파밀리 와인들이 여러분들한테 딱 맞으신 거예요. 왜? 풀바디 하는. 그럼 풀바디 하는 건 뭐냐? 무게감인데, 자,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 앞에 물잔이 3개 있어요. 맨 왼쪽에 제주 삼다수 있고요. 가운데 소유류 있고요. 오른쪽에 삼육도 있습니다. 제가 제주 삼다수 먹을게요. 먹는 김에 이후에 1, 2초간 제주 삼다수에 여운이 없습니다. 라이트 바디, 가벼운 애, 가벼운 무게가. 서울우는요. 먹는 게 이후에 1, 2초간 무게에 여운이 남죠. 미디엄 바디. 두유는 여러분 두유 먹잖아요. 3초에서 5초간 입에 계속 남습니다. 아, 예, 풀 바디. 됐죠? 무게. 그러니까 와인에 쓰는 전문 용어인데 무게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풀바디한 와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나파밸리 와인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스타일이다. 자, 이런 건 전부 다 나파밸리 와인입니다. 2018년 도미스 에스테이트 제가 빠르게 지금 각 연도의 1등 와인들을 리뷰하면서 조금 특이하게 여러분 스페인 와인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요. 유럽 3개국이 수입량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1, 2, 3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큰 차이가 없어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이 굉장히 생산량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 2, 3이거든요. 근데 스페인 와인이 좀 저평가가 있어요. 요거 우리나라 에노테카라는 수입사가 지금 보여드리는 1등들은 우리나라에 다 유통되고 있어요. 유통이 안 될 리가 없죠. 1등을 했는데 다 유통인데 이거 있잖아요. 이건 가격이 굉장히 다른 1등보다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뭐냐? 템프라니오라는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표현은 스페인어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란 리세르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얘네는 특이하게 스페인 애들은 숙성 기간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란 리세르바라고 있으면 60 months, 그러니까 60개월 이상 숙성하고 병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동적으로 딱 먹기 좋게 보통 요즘 추천되는 게 한 10년 숙성된 애들이에요. 그냥 바로 따서 딱 드시면 10년 되고 균형감도 피니시도 긴 아주 추천해드리는 와인 중에 하나. 이런 스페인 와인들. 네. 마르키스 누리에스. 이름 좀 어렵긴 하죠. 참고로 여러분 리오하라는 지역은 프랑스의 보르도처럼 스페인에서 가장 와인 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2019년 1등 볼까요? 네, 샤또 레오그. 이것도 뭡니까? 제가 그럼 소믈리에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VIP도 알게 되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가장 호텔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1년에 2번 양 명절 때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되게 카톡에 풍이 나요. 정수만 이거 얼마짜리야? 진짜 카카오톡에 답변을 또 오고 답변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보세요. 샤또란 뜻은요. 지역하면 성이라는 뜻이고요. 의역하면 와인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르도란 지역이요.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보르도 1년 생산량이 독일 전체를 맞먹습니다. 물론 독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보르도에 샤또를 점을 찍잖아요. 보르도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6,000개 찍힙니다. 에? 뭐라고요? 6,000개. 보르도에 6,000개 있다고 샤또가. 근데 맨날 그 선물 받으면 저한테 정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6,000개 샤또 중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요거는 좀 여러분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네요. 좀 의미 있는 얘기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55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1855년은 어떤 해냐면 1851년도 제1회 만국박람회가 런던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둡니다. 여러분 아마 역사적으로 보셨을 거예요. 인류 최초가 철골 구조로 유리로 마감했던 건물, 수정궁이라는 건물. 그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600만 명이 왔다 갑니다. 그때 영국은 아직 미국이 나타나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이었죠. 그때 라이벌 국가였던 프랑스의 왕이 배를 엄청 아파. 누구였냐면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 갔다 와요. 갔다 오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왜냐면 라이벌 국가한테 1회도 뺏겼지. 수정궁 갔더니 입은 안 다물어지지. 너무 멋지지. 장관을 소집합니다. 야, 다 모여. 나 지금 런던 갔다 왔는데 야 배가 아파서 못 살겠어. 제 2회 만국박람회는 무조건 파리에서 개최. 다 떨어졌습니다. 4년 뒤인 1855년 제2회 만국박람회를 파리에서 개최합니다. 자, 영국 애들 코를 납작하게 할 아이들의 농림부 장관이 딱 손을 들어요. 얘기해봐! 농림부 장관이 나폴레옹 3세님
위도상 여러분 30도하고 50도를 저희가 와인 벨트라고 하거든요. 그 30도하고 50도에 걸쳐 있는 지역에서 포도 재배가 가능하고 와인이 만들어지는데 영국은 그 위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즉 영국은 포도 재배가 불가능해요. 최근에 이제 온난화 때문에 조금씩 하고 있지만 주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이 딱 그러는 거예요. 영국 애들이 그걸 납작하게 전 세계 최고의 와인 산지 보르도에 6,000개 샤또 중에 상위 1%에 들어간 와인의 등급을 정해서 이번 만국박람회 때 선포하자. 나쁘지 않아요? 진행해 장관. 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랑크리라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1등급 5개가 어떻게 되죠? 뽀약 제국의 샤또 라피드 로칠드, 문동 로칠드, 라뚜르, 샤또 마고 오브리오. 이게 60여 개가 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눠졌어요. 저는 이제 소문내니까 다 외우고 있는 거고요. 1등급 5개, 2등급 14개, 3등급 14개, 4등급 10개, 5등급 18개. 앞글자 따서 다 외웠습니다. 부코티티 그라레레 레몬 피피를 2등급 14개예요. 아니 소문내 하는데 뭐 손님이 이거 몇 등급이야 물어보는데 고객님 잠시만요.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바로바로 손님한테 고객님 레오빌 라스카스는 2등급 와인입니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소문내 하려면 이 60여 개 와인 등급은 다 알고 왜? 전 세계 와인은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2등급 와인이에요. 샤또 레오빌 파르 60여 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따로 연락 안 주셔도 이게 그리고 그랑크루라는 뜻은 그 영문 표현은 라벨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클라스까지 많이 나와요. 그랑크루 클라스. 만약에 어디 접대 왔는데 프랑스 와인이고 샤또 적혀있고 그랑크루 클라스 적혀있다. 이거 장난 아닌 거구나. 보르도 무조건 1%에 들어간 와인이구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1등급, 2등급, 3등급 그걸 다 외우실 것 없을 것 같아요. 또 레오빌 마라톤? 네. 요것도 좀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이 사시가리아 이게 뭐냐면요. 이제 한 196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태리도 프랑스 애들이 열받는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빨랐는데 저것들은 막 정부가 벌써 35년도에 법정에 가지고 수출은 쟤네가 다 하고 프리미엄 와인 다 가지고 열받네. 우리도 좀 와인 좀 생산해봐. 그래서 이제 끼안띠라 와인을 제일 많이 들었죠. 끼안띠가 60년대 만에 제일 먼저 수출합니다. 그런데 끼안띠 하나 팔아봤자 그거 막 지푸라기 싸고 해가지고 한 2만원, 3만원밖에 안 해요. 보르도에 한 병에 막 100만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몇몇 생산자가 맞짱을 뜹니다. 어떻게 맞짱을 뜨냐면 이탈리아 정부랑 맞짱을 뜨는 거예요. 어떻게 뜨냐면 아무래도 뭐 공무원이라는 분이 모시역이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태리는 DOCG라는 등급이 있거든요. 제일 높은 등급이 정해졌어요. 법적으로. 우리 여기 토스카나 지방에서는 토스카나가 가장 큰 산지입니다. 이탈리아 중부에. 토스카나에서는 산조베제하고 까나이올로 이런 토착 품종만 써. 그때 이제 몇몇 생산자가 그거 만들어봤자 쟤네 보르도처럼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저런 국제 품종 써야 돼. 너 그거 만약에 바로 그거 재배하는 순간 너 비노다 따블러야. 비노다 따블러가 제일 밑에 등급이에요. 물보다 싼 거. 몇몇 생산자가 그 토스카나에 볼길이라는 해안가로 가서 맞짱을 뜬 거예요. 맞짱을 뜬 게 뭐냐면 비노다 따블러 주던 말든 나 보르도들처럼 만들어볼게. 그래서 이 와인이 1978년도에 IWSC라는 영국에서 열렸던 어마어마한 와인대회에 나가서 이게 1등을 차지해요. 그때 얘 등급이 비노다 따블러예요. 네. 이런 와인들을 그래서 저희가 토스카나 지역에서 뭔가 앞에 슈퍼자리 붙여서 슈퍼 토스카나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또 R로 끝나는 애들이 많아요. 3개. 사시가이아, 오르넬라이아, 솔라이아. 여러분 리테일로 사시면 한 병에 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슈퍼 토스카나가 있다. 어디 갔는데 여러분 테이블에 사시가이아 있다?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이는 대로. 이거 지금 저희 호텔 리스트 판매가가 89만 원이에요. 호텔에서 이제 와인 리스트에 판매하게 돼요. 네. 그다음에 이런 더콘. 네. 너무 좋죠. 미국 걸 대표하는. 뭐 결혼 선물로도 많이 해주고 실제로 와이너리 가보시면 이 와이너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와이너리 안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안에 이 오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이너리 이름을 그래서 더콘이라고 줍니다. 미국 와인 중에 가장 커다란 생산자 중에 하나죠. 여기는 이제 카레이스가 자기 카레이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여러분 이제 미국 백만장자들의 한 2020년에 트렌드가 뭐였냐면 돈 있는 거 왕창 은퇴한테 갖고 가서 나파밸리에 좋은 포도가 싸가지고 자기 이름 걸고 와인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농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식재료들이 맛있죠. 그게 이제 딱 이런 사람들. 카레이스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자기 이름 딱 따가지고 카레이스로 딱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6년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했다. 피터 마이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여드리는 이 와인들은 다 국내 유통되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와인 수입자 중에 나라셀라라는 수입사가 작년에 코스닥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셀라가 이런 미국 와인들을 많이 유통하고 계시죠. 약간 동아제문에 이희선 회장님 대주주였다가 지금 많이 이제 매각을 하셨는데, anyway, 이런 거, 이거 뭐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포트와인. 들어보셨잖아요? 포르투갈 여행들 많이 가시죠. 이게 뭐야? fortify, 주정을 강화시키는. 무슨 얘기냐면 와인이 보통 11.5도에서 15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주정을 강화시킨 거예요. 아니 19도, 20도, 21도. 네. 약간 스윗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인 한 잔 먹고 싶은데 부담스러워요. 이 와인이면 750ml 따면은 이게 아무리 코르크 막아놓으면 3mm면 산화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포트 와인은 산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나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3만 원 언더의 포트 와인들 많아요. 이 브랜드 하나, 이거 되게 비싼 빈티지 포트, 그냥 포트 와인들이 있어요. 그럼 집에 사놓으시면요, 잘 안 올 때 약간 달짝지게 해가지고 와인 한 잔 드시면 혈액 순환 주고 실제 잠이 옵니다. 네, 좋아요. 포트 와인을 되게 모르셔가지고 그냥 뭔가 그냥 와인 딱 한 잔만 먹고 안주도 필요 없고 그러고 싶을 때 이런 포트 와인을 드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 쿠네라고 스페인 와인이고, 여기 보시면 임페리얼 네. 스페인 왕실과 연관 임페리얼 쿠네이시죠. 아까 보여드렸던 스페인 와인과 비슷하게 스페인 와인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1등하는 와인들을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놀라운 게 뭐죠? 네, 우리 정영주 회장님이 이걸 샀죠? 네, 쉐이퍼를 샀어요. 네, 신세계 LMB라는 지금 주류에서 연매출 한 2천억 정도 하거든요. 2008년도에 주류에서 만들었고 2년 전에 가가지고 신세계 쉐이퍼를 샀습니다. 미국의 나팔을 대표하는 와인이고 지금 신세계 거예요. 그다음에 코스타 브라운 피노누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런 것들. 이거 제가 강추합니다. 자, 소문이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파밸리 와인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비싸요. 여러분 놀랍게 미국의 위쪽에 워싱턴 스테이트, 그러니까 워싱턴주도 와인을 하거든요.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와인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이거 블라인드 하잖아요. 거의 나파밸리 9만 원, 10만 원이랑 맞먹을 정도로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는 이마트에서 지금 유통하고 있어요. 콜롬비아 크레스가 거의 워싱턴주 생산량의 30% 이상 어마어마하게 큰 와이너리다 보니까 규모의 경쟁을 이뤄서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사 라포스테. 그럼 이게 우스갯소리면서도 실제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와인이 외국 음료 어렵잖아요. 그럼 사실 와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와인을 2000년 가을부터 했으니까 25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와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있잖아요. 와인 판매량 1등부터 5등까지 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와인의 맛도 아닙니다. 이름이 세 글자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일단 이름이 쉬워요. 그리고 칠레 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칠레는 전 세계 와인 산업 중에 딱 우리나라 같아요. 수출량 와인 산업, 만드는 와인의 80% 수출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한 생각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리는 칠레 와인 1등 몬테스, 2등 1869. 그리고 참고로 1869는 그 산페드로라는 회사의 창립 연도예요. 얘네가 이제 금양이라는 수입해서 우리나라 1, 2위를 다투면서 골프장에 팔더라는 쪽. 그래서 이거 한 잔 치고 뭐 18호, 65타에 치고 18세부터 65세까지 즐기는 와인은 마케팅을 엄청 했어요. 심지어 그 산페드로라는 회사인데요. 그 산페드로 회장이 우리나라가 너무 진해 와인을 많이 팔아주니까 우리나라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따로 만들어줘요. 대한민국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네, 여러분 이마트 가시면 막 골프 그 백이랑 같이 하는 거 팔잖아요. 막 사은품도 주고. 3등 카르멘, 4등 양기. 무조건 세 글자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칠레 최고의 와인인데 이름이 길어요. 까사 나포스토. 6글자죠?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레벤이라는 메일 기업의 자회사가 500억 정도 매출하는데 이거의 파트너인데 잘 못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과 진담반으로 우리나라의 칠레 와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와인들 이름이 굉장히 좀 심플해야 된다. 이런 와인들. 끝났나요? 다음 페이지가 네. 마지막 와인들 좀 보죠. 요 와인들 좀
하겠습니다. 요 와인들, 네, 그럼 바로 교황의 와인입니다. 샤토네프 dompa. 교황이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비뇽, 즉 왕권이 세가지고 교황청을 들어다가 아비뇽이 지금 여러분 어디냐면 프랑스의 3대 산지 론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이 왔다는 것 자체가 교황은 성찬지가 세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와인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와인이 바로 이 교황의 와인. 그래서 남부론을 대표하는 와인이고, 그러면 이 기간이라는 게 생산자 이름이거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이 사람의 와인의 탑 와인들을 맛보기 위해서 돈 있어도 못 사니까 이 사람이 차를 좋아한다고요.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그 와인 다큐멘터리 보시면 젠신스 로빈슨이라는 유명한 옥스퍼드 졸업한 그분이 다큐멘터리 찍는데 이 기간에서 한 이틀을 자요. 그런데 에피소드가 뭐냐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포르쉐가 3대가 마당에 있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 편지가 있어요. 이 기간한테 너의 와인을 맛보고 싶으나 유통이 되지 않아서 네가 차를 좋아하니 나는 너에게 포르쉐를 주고 와인 한 박스를 가져간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 BBC 다큐멘터리에 나온 얘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슈퍼 토스카나 얘기했는데 2000년하고 2001년도에 다 이 슈퍼 토스카나 1등합니다. 아까 사시카이아하고 2001년도에 오르넬라이아, 2000년에는 솔라이아. 그래서 이 세 개가 슈퍼 토스카나 와인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소미로 사실 거면 50만 원이 넘어가는 와인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 Q&A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아까 제가 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저와 같은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한 20년 넘게 일하고 제가 지금 인터내셔널 제 영어 타이틀이 이그제큐티브 어시스턴트 매니저인데 내년 3월에 제가 이제 아마 호텔 매니저가 되면서 부총지간에 달 예정을 갖고 있어서 아마 소믈리에라면서 계속 이렇게 호텔에 있으면서 매니지먼트를 올라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국적 호텔 기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세계 1위 메리어트와 힐튼과 제가 몸담고 있는 아콤에서 전 세계 다국적 호텔 기업의 개수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 그다음에 미쉐린 가이드는 내년이면 1926년도에 파리에서 런칭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고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미쉐린을 받았고 9번째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과 리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스타 하나, 투스타 9개, 3스타 하나, 투스타 9개, 원스타 27개, 그리고 부산이 3개가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총 원스타 이상이 40개의 레스토랑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쯤에는 또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미식과 투어리즘을 엮어서 영어로는 가스트로노믹 투어리즘, 즉 미식과 투어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욕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K-드라마를 본 사람은 야, 나 서울 가려고. 왜? 야, 서울에 너무 가보고 싶고 좋은 레스토랑이 너무 많대. 이제 그런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그런 얘기가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역시 대한민국도 미쉐린을 받은 지 10주년에 접어든다는 거.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같이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놀라운 얘기였죠. 피터 월스라는 뉴욕타임즈에 20년 동안 음식평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극찬을 했다. 네. 그 2023년도에 그분이 또 하는 게 뭐냐면 매년 7대 음식을 뽑거든요. 그 해. 그 중에 아까 그 돼지국밥이 들어간 거예요. 네. 돼지국밥이. 네. 그 다음에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은 이게 와인 산업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란 와인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12월 달에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이 릴리즈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와인 리스트를 보시거나 와인을 구매할 때 이걸 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혹시 이게 와인 스펙테이터에 여러분 이게 줄여가지고요. 와인 스펙테이터를 W 와인 슬러시하고 S 92점이라고 적혀있는 뜻이 뭐냐면 와인 스펙테이터 92점 받은 와인구나를 줄여서 하는 얘기예요. 그 와인 리스트 보시면 W 슬러시 S가 와인 스펙테이터 이만큼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라는 거죠. 이건 와인 스펙테이터 100점 만점 몇 점 받았다. 혹은 로버트 파커 혹은 뭐 제임스 사플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평론가들이거든요. 평론가들도 이제 100점 만점의 와인의 점수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접근이냐? 와인을 마셨는데 주관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인이 죽여.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관적인 얘기보다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거 2020년도에 와인 스펙테이터 몇 개까지 모르시더라고요. 100대 안에 들어간 와인이에요.
훨씬 객관적이죠. 와인을 또 구매하실 때도 혹시 스페인 와인 중에 여기 지금 판매하는 와인 중에 혹시 100대 와인에 들어간 스페인 와인 혹시 있나요? 벌써 그렇죠? 벌써 굉장히 집중해요. 그럼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르도 와인 하면서 뭐 얘기를 했습니까? 1855년도에 그랑크루 클라스인데 그냥 그랑크루라고만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3대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와인 코너들을 엄청 잘해놓거든요. 그냥 와인 판매가 늘어나니까요. 그럼 여러분 실제 저랑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응용 동작 하셔야 됩니다. 가세요. 그 가셔가지고 와인샵 딱 가면은 직원들도 엄청 많아요. 직원들 막 붙어요. 살짝 이렇게 뜸들이신 다음에 그랑크루 좀 보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랑크루는 바깥에다 친열을 안 해요. 안에 셀러에 다 온도 시설 맞춰놓고 15도 맞춰놓고 습도 맞춰놓고 셀러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셀러 들어가세요.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쭉 보고 라벨도 구경하고 다음에 올게요. 굳이 꼭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랑크루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도 와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게 단어 하나만 알아도 그 판매하는 직원이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와인 전 세계 와인 기준이잖아요. 보르도 와인.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참고로 유튜브는 와인하고 있고 저를 이제 대중 강의할 때 저는 와인 인문학자라고 저를 하고 있고요. 제가 2018년도에 사면 와인이 필요하다는 책을 출간하고 여러 강연할 경우가 많았죠. 날마다 도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2018년도부터 저를 와인 인문학자, 그러니까 와인은 단순히 맛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자, 그럼 혹시 저희 소피텔 오실 기회가 있으면 이게 지금 하나는 케이크 건물이고 이게 소피텔이거든요. 바로 옆에 롯데타워가 있고 저희 4층에 프렌치 레스토랑도 있고 3층에 일식당도 있고 6층에 라운지도 있고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 31층에 라티피도 바도 있고요. 연회장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일일이 얼굴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 혹시 소피텔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뭐 지나가거나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아는 척 해야겠다. 뭔가 사인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고대 8일 제가 일단 멈추는 거죠. 고대 8일? 제가 멈추고 당연히 저희 권한은 제가 담당하는 매니저들이 저희 뭐 드시는지 식전도 안 드시면 샴페인을 하나씩 드리고 메인만 주문하시면 디저트 꼭 챙겨드려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 주의사항은 너무 크게 하면 소리 못 하겠어요. 그냥 자그만하게 그냥 위에다 맞추면 고대 8일 딱 기억이 났다가 또 현장에서 제가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반갑게 인사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와인과 관련돼서 어떤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질문을 좀 Q&A 하는 게 반면서 좀 강의 마무리할까요? 여기 손 주셨네요. 네. 네, 제가 궁금한 건데 질문 와인을 마이크 다 같이 들어야 되니까 와인을 좀 몇 개 먹어보긴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와인하고 우리 저 칠레산 한 3만 원짜리 와인하고 맛이 차이가 있어요, 솔직히.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아무런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만드는 공정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는 쉽게 얘기하면 보르도나 나파밸리 제가 포도나무라고 하면 7년에 여기 20송이, 여기 20송이 한 포도나무에 40송이를 수확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급 와인들은 여기 5송이, 여기 5송이 일단 수확량을 확 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자 아무리 좋은 셰프, 3스타 셰프가 있어도 그 원스타 이상의 셰프들이 하는 얘기는 대동소이하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음식은 식재료가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 수가 없죠. 포도도 똑같습니다. 소믈리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와인 산지를 계속 외우면서 테이스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 산지에 따라서 포도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그리고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인 메이커 어떤 사람이 만드냐. 그리고 얘기했지만 아까 와인 스펙테이터 봤지만 그 2만 종의 와인을 스타트할 때 전문가들이 100명이 스타트를 해서 점점 줄여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10,000원짜리 와인보다 100만원짜리 100배 비싸니까 100배가 더 맛있냐?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거죠. 그림도 봤을 때 그 그림의 구도와 그 작가의 여러 가지 스토리, 여러 가지가 붙으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 와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 지역 예를 이렇게 볼게요. 미국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이 오퍼스 원이거든요. 1979년도에 샤토모토 모칠드랑 로버트 몬더비가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을 만듭니다. 79년도에. 그 뒤부터 오퍼스원은 당연히 퀄리티를 양보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현지가 사시면 오퍼스원이 한 350불, 400불이고 우리나라는 세금이 비싸다 보니까 리테일 프라이스는 한 70만 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드는 공정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오크통도 1등급 와이너리 가시면 오크도 최고의 오크가 생산되는 프랑스의 지역이 있어요. 리무쟁, 트롱세. 그리고 또 그 오크를 만드는 장인들이 또 있어서 1등급 와이너리 오크통 가시면 장인들의 마크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크통 하나가 뭐 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225리터를 수송하는 거니까 그런 만드는 프로세스에서 계속 그 밸류들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000원짜리 와인은 10만원짜리랑 그런 똑같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역설적으로 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쉽게 안 잡혀요 와인이. 제가 2000년 벌써 25년째 하고 있는데도 신기한 게 안 질립니다. 왜? 굉장히 다양성이 있거든요. 다른 어떤 음료보다 위스키나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성 면에서 와인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특징이 있지 않을까.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거. 네. 질문하고 싶으셔. 네. 뜨거운 것 같습니다. 고대 발이 뜨겁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쉐린 가이드를 보면 어떤 식당 미쉐린 가이드 지정인지 뭐 등재인지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그게 원스타 이상이 있고 한 3만 원에서 5만 원 파는 미쉐린 빅 구르망이라고 그거 그냥 그 매년 선정할 때 그런 빅 구르망이라고 여기는 그냥 추천하는 레스토랑 여기는 그냥 이팅 마켓 즉 3만 원에서 5만 원 파인 다이닝이 아니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한 번만 들어가면 그걸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미쉐린 책자가 발표되는데 매년 발표될 때는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발표가 되고 미쉐린 빅 구르망이라는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사람 좋아하는 와인이 약간 풀바디 계열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스테그립스나 뭐 네. 조셉 펠프스 이런 거 많이 이제 네. 먹었어요. 지금 비싼 거 먹는데 네네. 그 가격이 최근에 엄청 올랐는데 뭐 제가 보기엔 한 5년 전보다 한 두세 배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의 그런 와인들이 가격 폭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 제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일단 첫 번째는 나파밸리가 지금 한 5년 가까이 산불이 나서 현재 가격이 높아지는데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요. 줄여먹는 세금을 종가세를 유지하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지금 정확히 종가세라는 게 뭐냐면 10만 원 스타트 관세 15%, 교육세 30%, 주세 30%, 교육세, 부가세 한 70% 세금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만 원에 70%는 7천 원인데 종가세니까 10만 원짜리 그냥 7만 원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처럼 종량세 한 병에 1,000원이 붙으면 만 원짜리로 1,000원, 10만 그러니까 종량세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데 이게 저는 이제 정책까지 결정하는 생각을 해서 막 다 섞여 있어요. 소주랑 막 다 섞여 있어 되게 어려운 얘기고 그다음에 인터넷 판매 허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통주하고 한국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더 커지려면 인터넷 판매 허용과 OECD 국가 중에 그 종가세 갖고 있는 나라가 술 안 먹는 터키, 이집트 이런 데 술 안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굳이 이걸 종가세로 왜 갖고 있는 종량세로 바뀌어서 일본처럼 고가 와인들이 좀 더 낮춰져야 되고 제일 부러운 나라는 홍콩입니다. 홍콩은 참고로 2008년도부터 텍스가 제로, 와인 없는 세금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유통시장의 허브는 홍콩이 되고 있죠. 2008년부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아까 여기 앞에 분위기가 집에 못 가는 분위기예요. 딸내미 픽업해야 되는데. 네. 너무 잘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네.
자격인가 이걸 받았다고 너무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가끔 보면 와인 기사 자격 받잖아요. 네. 이거하고 소믈리에하고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 와인 기사작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와인 기사작이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한국의 와인 시장이 선정하는 데 인정을 받아서 샴페인 협회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저에게 그 기사작을 받으러 샴페인에 와라.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지역별로 그런 협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 빈엑스포라고 보르도에서 전 세계로 와인 전시회 큰 게 3개 있거든요. 보르도의 빈엑스포랑 독일의 프로와인, 그다음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빈이탈리. 그런 큰 행사일 때 그런 큰 기사자기들을 주긴 하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기사자기라는 게 좀 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와인을 좀 어느 정도 스터디했어. 그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70개국의 분원이 있는 아나 WSET의 인터미디어 서티피케이트를 내가 과정을 듣고 땄어. 엄연히 그 시험이랑 다 채점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발행되는 서티피케이트입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서티피케이트고 그 다음에 디플로마는 죄송하지만 이건 뭐 와인에 거의 2년 가까이 학위랑 거의 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 마스터 오브 와인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물론 디니조 씨라고 거의 뭐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남편이 골드만삭스에서 홍콩에 계신 여자분이 있죠. 디니조이라고. 우리나라 분이시지만. 그래서 그 KBS 걸어서 이런 데 나오시긴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를 안 하시니까 디니조이라고 마스터 오브 와인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한국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으셨으니까 우리 체계적으로 나 와인 좀 알아 이런 좀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와인 스펙테이터처럼 어떤 부분이든 객관적으로 누구나 레커그니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또 여기 여기 위치에 못 가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네, 질문을 네, 맞습니다. 가끔 모임 때 이제 여러 명이 여러 와인을 가지고 그럴 수 있죠. 먹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와인을 모르긴 한데 어떤 순서대로 먹는 게 좀 나은지 뭐 탄 네. 이 강한 네. 와인산도 네, 하나 네, 있을 텐데 네. 그게 좀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 혹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지. 네, 이거 답변 한 5분 이상 걸리는데 여기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일단 여러분 음식과 와인 페어링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야 그냥 와인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음식과 와인 페어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설렁탕 먹는데 깍두기 없어요. 칼국수 먹는데 겉절이가 없어요. 저녁에 배고파가지고 라면 끓였는데 김치가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죠. 설렁탕만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설렁탕만 먹으면 80점이고 깍두기를 엎드리면 100점을 아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서양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3000년 전부터 음식과 와인을 먹어왔더니 이 음식 먹을 때, 즉 생선 먹을 때 이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산도가 있는 화이트 와인 먹으면 좋고 스테이크 먹을 때 여러분 그냥 레드 와인 먹으면 맛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평가해 봤더니 뇌에서 이 단백질하고 레드 와인의 탄닌이 만나면요 이 단백질의 그 떡더러움도 없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요 탄닌도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리아주, 결혼, 궁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음식과 와인을 페어링할 때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제가 한 3가지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리 아주 쉽습니다. 사자성 신토부리. 뭐냐 안동 찜닭 먹을 때 안동 소주. 알아서 매칭돼 있어. 담양 떡갈비 먹을 때 담양 대통주. 왜요? 그 지역의 음식과 그 지역의 특선주들은 계속 맞춰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스페인에 내가 해안가를 갔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유럽은 전국 투어 와인이잖아요. 그러면 스페인에 간 그 지역의 그 지역 와인 시키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매칭돼요. 이탈리아 대표 음식 파스타 먹는다. 이탈리아 대표하는 아이가 아까 끼안티 왔거든요. 이탈리아 파스타 아니면 까르보나라 같은 스파게티를 딱 드시면 한 2인 먹으면 좀 느끼하거든요. 그때 끼안티 와인, 레드 와인 한 입 딱 먹잖아요. 이 끼안티가 까르보나라를 싹 정리해가지고 나머지 까르보나라를 계속 맛있게 먹습니다. 어렵지 않다. 신토부리. 그 지역, 예를 들어 호주산 양갈비 먹을 때 호주산 와인. 그 지역의 음식과 그 지역의 와인을 매치하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 유유상종. 비슷한 것끼리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무슨 얘기냐면 한식을 먹든 중식을 먹든 일식을 먹든 코스를 먹으면 모든 코스의 스타트는 당연하죠. 뭐가 당연하냐면 식사의 초반에는 영어로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가 됩니다. 전체 요리라는 것은 식재료가 신선하면서 위에 부담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치자면 라이트 바디, 가벼운 무게감이라고요. 그런데 얘가 가벼운데 무게감이
그럼 제일 안 좋은 페어링이 뭐냐면요. 와인이 음식을 덮거나 반대로 음식이 와인을 덮는 페어링이 가장 안 좋은 페어링입니다. 왜? 페어링의 정의가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궁합해가지고 더 시너지게 하는 거잖아. 근데 에피타이저를 먹는데 풀바디야, 쉬라지나 아까 나파벨리 카베르네 소비뇽 갔다 오더라고요. 얘가 이 와인이 이 에피타이저를 덮습니다. 제일 안 좋은 페어링이죠? 그 메인 식사에 호주산 양갈비가 나왔어요. 그럼 양갈비 아무리 잘 구워도 이 냄새가 좀 있기 때문에 막 민트젤리라든지 페퍼소스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강한 음식에 피노누아처럼 섬세하고 라이트한 레드 와인을 매칭하잖아요. 그럼 또 양갈비가 이게 덮죠. 이게 지금 답인 거죠. 뭐냐? 순서는 당연히 점점 좀 고조되게 라이트 바디, 미디엄 바디, 그 다음에 풀 바디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있으면 스파클링 와인이라든지 화이트 와인이 먼저. 왜? 대표하는 샴페인, 여러분 샴페인 라벨을 보시면 영어로 BRUT라고 적혀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드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사 초반에 샴페인 왜 먹어요? 식전주로 먹잖아요. 아페리티브. 그러니까 식사 한 30분 전에 먼저 오면 리셉션으로 샴페인 한잔 하면서 또 안부도 먹고 인사하잖아요. 그 30분 동안 나의 위장은 어떻게 되냐면 배고프다. 더 배고프다. 그런데 드라이한 샴페인이 들어가서 더 배고픈데 딱 들어가가지고 파티장 들어가서 에피타이저랑 빵 나오면 너무 맛있죠. 왜? 이미 식전주를 먹어서 굉장히 준비가 되거든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으로. 그렇게 매칭해서 보시면 돼요.